예, 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 그렇죠. 이건 뭐 과거사위원회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사실. 그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달라진 세태다. 검찰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면. 그런데 뭐 이게 어쨌든 이제 개인 사과로 끝날 것은 아니고 뭐 제도 개선이랄지 아니면 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역시 그 경찰청장이 사과했거든요. 예. 경찰도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권고도 했고. 그렇죠. 그건 훨씬 전이에요. 예. 검찰이 역시 늦긴 늦어요. 그죠? 세긴 센가 봐요, 검찰이. 자,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사잡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본 건데요. 예.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검찰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관심도 있고 또 파장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게 뭐 검찰 내부도 그렇고 정치권 일반 국민까지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인 검찰 인사 관행에서도 뭔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권력관계, 권력기관 간의 또 역관계가 또 다르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그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정운영 성패 이것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으로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여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최초 결과 공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예. 네.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 수준 어떻게 나왔어요? 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논란. 근본적으로 이제 4대 권력기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검찰. 그리고 검찰 인사권 행사하는 청와대. 그다음에 이를 이제 검증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회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이 있다 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언급한 3개 기관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경찰, 국세청, 국정원, 국민의 신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고요. 청와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48%로 국세청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예. 다음이 이제 경찰과 국정원이었는데 각각 신뢰한다는 응답이 26%하고 25%였습니다. 뚝 떨어지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7%. 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 과반 정도는 국세청과 청와대는 신뢰하고 4명 중에 1명 정도는 검찰과 국정원을 신뢰하는데 정작 검찰,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 거의 뭐 바닥 수준인 현실이죠. 예. 예, 이 점을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검찰 신뢰도 21%, 예. 국회 7%. 예. 네. 빅데이터 상의 권력기관에 대한 긍정 부정어 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19.5 대 64.2로 사실은 검찰이 가장 부정 감성어가 높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 결과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긍정 감성어도 사실은 뭐 회복한다, 바란다, 신뢰 쌓다,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인데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신뢰를 정확히 수치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 감성어가 대다수고 예. 긍정 감정어 역시도 이렇게 돼주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어서 그러니까 다 부정이네요. 예, 검찰에 대한 신뢰나 믿음 크지 않다고 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긍부정 감성어 비율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청와대가 그나마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4.1인데 뭐 지지하다, 바란다, 잘하다, 친절한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했을 때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한 좀 평가가 있었고요. 예. 부정 감성어는 사실 이 권력기관이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의혹이나 뭐 불만 이런 단어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회에는 23.8대 52.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망언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적폐 이런 단어들로서 부정 비율을 많이 높여놨고요. 국세청도 26.7대 40.4, 예. 국정원도 16.4대 57.3. 그래서 이 순위로 보면은 검찰에 대한 신뢰, 국정원, 그 다음이 이제 국회, 국세청, 청와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권력기관은 여론조사상으로나 빅데이터상으로나 국민들한테 별로 박수 못 받는 거는 뭐 기본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검찰 쪽이 더 좀 심하다 예. 이런 건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조사와 같은 시기에 KBS 한국리서치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번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46%,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26%, 네. 모르겠다 27%입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에 비해서 20%포인트 높아서요. 이제 부정평가보다는 이제 긍정평가가 우세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절했다는 응답은 남자, 그다음에 30대와 40대, 광주, 전라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사무관리 전문직에서 높았고요.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대구 경북 거주자에서 높았습니다. 예. 뭐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나 된다는 점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겠죠. 이념 성향에 따라서 아마도 진보 쪽은 더 잘 됐다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확인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념 성향 본인이 진보라는 사람이 32%, 중도 42%, 보수 25% 분포를 보였는데요. 예. 그 진보라는 사람들 중에 75%, 그다음에 중도 37%, 보수의 26%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적절했다고 아주 응답했습니다. 뚜렷하군요. 진보 보수가 아주 극명한 그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중도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41%로 상당히 높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어떻게 나와요?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게 이제 6월 13일인데 24일 어제 오후 3시까지 보니까 7만 3천 건 정도 언급돼서 언급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상위 연관어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만건, 청문회도 역시 만건, 국회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현재는 이 상위 4개 키워드를 보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그 과정,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나경원 의원, 황교안 대표, 뭐 자한당, 자유한국당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이제 반대하고 이것을 인사청문회 때 방해를 놓을지 이거 좀 관심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임시국회 위원회 선별 참여 선언하면서 관련 키워드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당이 참여 의사 밝힌 위원회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연관 검색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수적인 것들인데 기수라든지 기수가 뭐 5기수나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 선배들 사태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높았고 재산하고 부인 그 가족 재산 중에서 96%가 배우자 재산이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회사가 뭐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많이 찾아보셨고요. 병역 면제라는 이것도 한 3천 건 언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 시력 차이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옷이라는 단어가 이제 2,900건 언급됐는데 이게 이제 선배들 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런 언급이 있었고 파격 인사다 뭐 이런 단어들로서 또 관심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 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도 거론됐어요. 그만뒀죠. 얼마 전에 사퇴하면서 역시나 앞으로 줄줄이 사퇴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 이제 코바나 컨텐츠 대표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찾아보셨는데 여기가 이제 공연 전시하는 회사잖아요. 10분 사이에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쭉 이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기 검찰총장은 뭘 해야 하는지
예.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뭘 꼽던가요? 예. 그 청와대와 국회 같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응답 23%였고요. 검찰과 경찰 간의 그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8%, 예. 검찰 내부의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차기 검찰총장이 추진해야 될 그 최우선 과제로 우리 국민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이제 꼽았던 건데요. 예. 예, 국민이 이제 이를 검찰이 바로 서고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하겠죠. 빅데이터 상에도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결과긴 한데 뭐 비슷합니다. 개혁이 이제 12,000건, 검찰 개혁이 7,000건, 적폐청산 5,000건, 그다음에 권력, 신뢰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요.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윤 내정자가 어떤 입장 보일지도 좀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검찰 소속이다 보니까 예.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상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권과 유착을 끊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주길 국민들은 참 그래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자, 늘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상에도 그게 확인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최우선 과제들을 쭉 열거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그 과제들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거 물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사죠. 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를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러면 그 해당 과제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보는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이제 물었거든요. 예.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69%,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검찰 내부의 조직 쇄신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3%입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어진 그 세 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그 37%의 응답자가 지목했던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과제 이것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과제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사실 절대적으로도 낮고 그리고 앞에 세 개 과제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도 매우 낮은 그런 그러네요. 지금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지금 그 관련 과제를 꼽은 응답자들이 50대 이상, 그다음에 대구경북 거주자, 보수층, 즉 정부 여당과 국정 운영에 그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이분들 중에 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 이전에 청와대의 후보 지명 자체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다는 것을 예.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사제도상으로 어떻든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고 이런 그 제도적인 어떤 그런 특성상 청와대나 국회 같은 이런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네.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 앞으로 만약에 성공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또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적폐청산,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와 같은 검찰 개혁, 예. 그리고 검찰의 기수 파괴와 같은 혁신, 이걸 주도하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잖아요. 예, 그것을 시행할 당사자로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적폐청산이나 뭐 검찰 개혁은 잘할 거다. 근데 권력과 같이 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이건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만 그 방향이 만약에 옳다면 음. 그게 이제 권력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냐 그렇게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긍부정 어떻게 나와요? 40.6대 30.7이요. 아까 권력기관은 뭐 10에서 20 정도인 걸 봤을 때 긍정이 긍정이 높죠? 훨씬 많습니다. 한 10%포인트 높고 긍정 감성어도 뭐 기대, 좋은, 최고다, 공감한다, 해결하다, 희망, 잘하다 이런 단어들 보여요.
부정 감성어는 그냥 뭐 반대하다, 예. 우려가 된다, 불만이다, 거부하다 이런 단어니까 어쨌든 이 비율만 놓고 봤을 때도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기대감은 확실히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나 화제가 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사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 예. 빅데이터 언급도 우리 많지 않았을 거고. 네네. 하지만 이번에는 화제가 되고 조사도 있고 언급도 많은데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검찰 기관에 대한 불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오히려 되려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는 그렇죠. 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는 역풍이 또 크겠죠. 오히려 신뢰도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저는 되더라고요. 예. 검찰 도저히 못 믿겠는데 윤석열 저분은 좀 믿을만한데 예. 그러다가 아유 믿었는데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이러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